안녕하세요.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제한된 시간 동안 아이오닉6 사륜구동을 리뷰를 해드렸었는데요. 또 다른 기회로 좀 더 오랫동안 차를 타게 돼서 그때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제일 크게 해놨을 거예요, 제가. 상당히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? 네. 제가 저번에 이제 리뷰를 할 때 끄기는 뭐 전혀 소리 안 들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약하게, 보통, 강하게 이렇게 할 때 좀 소리의 톤도 달라지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, 네, 그거는 여전히 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어저께 밤에 첫 번째 와인딩 리뷰를 찍으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. 이게 모터 RPM이 쭉 올라가면서 이제 뭐 RPM 표시는 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속도가 어느 영역이 됐을 때 없던 소리가 또 한번 이렇게 부앙 하고 나는 게 있더라고요. 네, 그런 점이 좀 재미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차량이 저속을 위한 사운드 트랙이 하나가 있고, 그 다음에 속도가 어느 이상 올라가면 한 6, 70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이상을 통과하면서부터 또 하나 그 소리에 추가적으로 다른 소리가 입혀지더라 하는 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마치 좀 어떤 느낌이냐면요, 그 후륜의 2단 변속기를 가진 이제 타이칸을 타보면, 네, 걔는 1단에서 2단으로 넘어갈 때 모터 RPM이 달라지면서 이제 소리가 좀 특성이 바뀌거든요. 좀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. 마치 또 한 번 출력이 달라지는 그런 지점이 전기차이지만, 기어가 한 단뿐인 전기차이지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. 자, 앞에 차가 좀 약간 멀리 있어서 제가 속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쭉 하면요, 그렇죠? 하는 게 또 하나 생기죠. 잘 못 들으셨습니까? 자, 지금 대략 이제 60이 안 되는 속도인데요, 속도를 올려갑니다. 대략 68 정도부터 이런 또 하나의 그 사운드 트랙이 입혀지는 것 같습니다. 좀 재미요소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차도 아이오닉 5와 마찬가지로 옵션으로 스피커 8개와 외장 앰프를 가진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있잖아요. 아이오닉 5와 이 차를 똑같은 음원을, 그 설정을 똑같이 해놓고 들어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어떤 차이가 있냐면, 아이오닉 6가 좀 고음에 대한 그 선명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스피커 내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,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들린다 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, 이 트위터의 위치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6 같은 경우에는 이 고음을 내는 트위터가 요 A필러의 한 3분의 1 지점까지 높이 좀 올라와 있어요.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좀 귀의 높이와 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게 좀 더 다이렉트하게 고음을 전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. 또 그 이유를 하나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, 얘는 이제 실내에서 어떤 반사를 일으키는 재질이라고 한다면은 이 유리 부분이 있잖아요. 근데 그거와 스피커와의 간격, 그게 조금 더 아이오닉 5보다는 좁아서 더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뇌피셜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. 그래서 여전히 6의 보스나 5의 보스가 오디오 시스템들끼리의 비교에서는, 네, 아주 높은 급은 아니지만 그 둘 사이에서 좀 비교를 해본다면 6가 이 고음의 선명도가 더 높아졌다 하는 부분은 좀 차이로 확인이 돼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. 아이오닉 5의 사륜이나 아니면은 이제 현대 제네시스의 엔진차 H트랙들 보면요, 에코 모드에 놓더라도 차를 출발 직후부터 30km까지는 사륜 구동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부터 한쪽 바퀴로 몰아주거든요. 얘도 처음에 출발은 보면은 지금 에코 모드인데 그렇게 하는데, 한쪽 바퀴로 몰아주기 시작하는 속도가 달라졌더라고요. 네, 그래서 한 25km 정도부터, 그러니까 그 속도를 좀 낮췄습니다. 출발 직후에는 네 바퀴로 모두 힘이 가지만, 다른 이제 전기차의 사륜 구동이나 엔진차의 사륜 구동차처럼 딱 30km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가 않고, 지금 타보면요,
그거보다 좀 낮은 25km로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. 네, 그런데 아무래도 이 차의 전비를 더 잘 나오게 하려는 네, 그런 시도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아무래도 그 속도를, 그러니까 두 개의 모터를 쓰는 속도를 낮추면 좀 전력 사용량이 조금씩이라도 줄어들겠죠. 네,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제가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있는 아이온6를 주차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생기는 해프닝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해요. 저는 웬만한 차를 탈 때 습관적으로 옆차와 간격을 좀 벌려서 주차를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석으로 벽에 아니면 기둥에 가깝게 붙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. 왜냐면 옆차가 그냥 문콕을 제 차에 만드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. 그래서 이제 주차칸으로 후진으로 들어갈 때 미러를 접으면서 최대한 가깝게 벽에 아니면 기둥에 붙이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차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기본적으로 이 다리 부분과 그러니까 카메라 부분 거기에 길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폴딩을 하더라도 이 튀어나오는 그 거리 길이가 일반 미러를 접었을 때보다는 더 튀어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하던 습관대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접으면서 후진을 하면 이 기둥에 닿는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벽에 처음에는 가까이 붙여서 이렇게 진입을 하다가 미러 때문에 조금 이렇게 벌려야 되는, 그러니까 그 좀 핸들을 틀어 가지고 주차 위치가 좀 이렇게 어정쩡하게 되는 그런 일이 좀 반복적으로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좀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있는 그런 차들을 좀 저처럼 이렇게 주차를 하실 때에는 뭔가 좀 그거에 특화된 네, 그런 별도의 요령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아이오닉 6의 스마트 주차 보조 2는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양쪽에 차가 비어 있어도 빈 주차칸을 찾아서 차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죠. 네, 여기 지금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.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. 주차 유형, 네, 이렇게 안으로 넣을게요. 원격 주차는 차에서 내려서 하는 거고요. 저는 차에 탄 상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. 핸드에서 손을 떼고 주차 뷰 버튼을 누르고 있으래요. 예전에 신형 제네시스 G90에서 이 기능을 써봤었는데 네, 여기에도 들어가네요.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. 이거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이제 동작을 합니다. 네, 움직임은 상당히 젠걸음으로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보면 네, 그 가운데에 넣는 것 같죠, 차를. 네. 핸들이 잠깐 브레이크 댄스를 추네요. 네, 서서히 넣고 있습니다. 주차 완료를 했다고 해요. 시동을 끄고 하차하라고 하는데요. 이 선과 똑바로 됐는지 한번 문을 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이 정도면은 완전히 이 주차선에 똑바르게 되지는 않았는데요.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상 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로 양쪽이 비어있는 칸에 자동 주차 시도를 해봤습니다. 자, 이 차에 지능형 헤드램프 있잖아요. 주변에 빛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명처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. 네, 이거는 뭐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매트릭스 방식으로 영역별 제어를 하죠, 헤드램프를. 지금 하이빔을 오토 상태로 이렇게 켜 놓으면 네, 작동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방향을 바꿀 건 아니지만 깜빡이를 켰을 때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됩니다. 네, 여기 밝은 가로등을 지나 가지고 좀 어두운 곳이 나오면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?
네, 저렇게 단계적으로 구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죠. 그래서 앞에 전체 영역이 있을 때 빛을 좀 더 보내야 되는 쪽과 덜 보내야 되는 쪽을 섬세하게 구분해 가지고 합니다. 자, 또 조명이 있고 없고가 반복이 되는 구간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. 이렇게 밝다가 어두워지는 곳에 갈 때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. 얘가 앞에 전체적으로 영역에 이렇게 빛을 채우는 게 좀 뭐랄까 밀도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. 네, 좀 듬성 이렇게 조명을 좀 채워가는 그런 느낌으로 앞에 영역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. 조금만 더 가볼게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로우빔 영역과 하이빔 영역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딘가가 좀 그 검정색 부분이 있습니다. 아까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. 네. 이렇게 좀 띠같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로 방향으로요, 이렇게 촘촘하게 어떤 그 영역이 나눠지는 게 그런 구분선이 또 보이는 것도 특징입니다. 제가 지금 배터리가 이제 9%일 때 급속 충전소에 왔고요. 이제 각 퍼센트별로 충전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는 100kW급의 급속 충전소고요. 지금 10% 정도에서는 80, 90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숫자가 하고 있죠. 현재 충전을 시작한 시간은요, 2시 43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20%대로 접어들었고요. 여전히 충전 속도는 90 전후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한 10분 정도 경과를 했고요. 배터리는 15% 정도가 채워졌습니다. 배터리 충전이 30%대에 접어들었고요. 20%대와 같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90 전후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. 배터리 충전이 40%대에서도 속도는 마찬가지입니다. 아까 30%대까지는 90 전후로 왔다 갔다 했는데요. 뭐 지금도 마찬가지네요. 그리고 이제 카달록을 보면은 18분 내에 80%까지 충전이 채워진다고 하죠. 지금 사실은 충전을 시작한 지 19분 정도 됐는데요. 배터리는 43%가 채워졌습니다. 9%에서 시작했으니까 한 32% 정도 채워진 거네요. 그러면 그 카달로그의 소개 문구가 거짓인 거냐? 네, 그것은 아니죠. 거기 이제 잘 보시면 그 충전 속도가 제가 연결하고 있는 이곳은 100kW급인데 거기서는 훨씬 그 수치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충전기에 연결했을 때 80%까지 다 18분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e피트 같은 그 초급속 충전소에 연결을 했을 때만, 그리고 온도 조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그것이 유효한 것이다 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배터리 충전 50%대 중반인데요. 속도는 여전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. 배터리 충전이 60%대 중반에 왔고요. 오히려 50%대까지보다 속도가 좀 높아진 느낌입니다. 살짝. 네, 근데 지금까지 확인되는 것은 10%대에서 20, 30, 40, 50, 60까지 일정하게 빠른 속도로 계속 이 전력이 쌓여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. 이제 70% 중반대에 접어들었고요. 여전히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충전이 이제 멈췄고요. 9%에서 시작해가지고 76%까지 됐으니까 이 주어진 그 시간 동안, 그러니까 공용 충전소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67%가 채워진 것이네요. 100kW급에서 했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. 참고로 외기 온도는 이제 10도대, 그러니까 14도 정도를 유지했습니다. 제가 지난번 리뷰에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그 뒷바퀴를 완전히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렸죠. 네, 그거에는 변함이 없는데요. 거기에서는 안 보이는 대신에 이 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.
근데 이것도 좀 옆에를 보여주는 게 아주 안전하지는 않아요.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해주죠. 그래서 요거를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요, 이렇게 3D 뷰로 좀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여전히 좀 화면이 왜곡되어 있긴 하지만은, 네, 그러니까 후진 하향 그 미러가 좀 덜 지원되는 것을 이걸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엄밀히 말씀드려 가지고는, 네, 이 거울로 된 그 사이드 미러가 바퀴를 비추는 것보다는 이 어떤 방식을 해결을 하더라도요, 좀 완전히 그만큼의 그 결과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이제 이 차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연식이 바뀌거나 하면서 좀 개선이나 변경이 이루어질 거잖아요. 그 시점이 됐을 때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, 네,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는요, 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. 그거의 화질을 뭐 많은 단계는 아니고 한 2단계 정도, 아니면 많아야 3단계 좀 조절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얘가 선명도가 굉장히 뛰어나요. 그러니까 샤프니스가 굉장히 높여놨거든요. 이제 요거를 자주 쳐다보면은 실제보다 오히려 훨씬 더 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계속 쳐다보게 되면 좀 눈이 피로해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뭐 샤프니스만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, 하여튼 약간 좀 덜 쨍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게 있고요. 그리고 많이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죠. 네, 이 가격대에 걸맞지 않는 이 급속 충전용 마개, 네, 요거는 타 브랜드에 좋은 사례가 많으니까 그거를 좀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뒷좌석 폴딩 레버가 이 트렁크에서는 좌우에 있는데요, 정작 실내에서는 여기에서 접을 수 있는 레버가 없어요. 네, 이것도 추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, 네,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그걸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요, 참 요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이 트렁크 버튼하고 후방 카메라하고 크기가 이제 똑같아 가지고 자꾸 이제 이거를 누르게 되거든요, 후방 카메라를. 그러면 손이 닿을 때마다 여기가 이제 지저분해지죠. 물론 이 버튼 위에는 이렇게 이 픽셀을 설치를 해 놨는데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? 네, 이건 사실 저도 딱히 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기는 합니다. 근데 분명히 좀 개선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. 아이오닉 6를 충전을 시키면서 차 안에서 대기해야 될 때 일렉션 컴포트 시트를 눕히잖아요. 그러면 운전자의 시야가 어딜 향하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선바이저를 보게 되는군요. 네, 재밌습니다. 이 차는 이제 보조제동등이 뒤에 대형 스포일러에 있죠. 그 끝단에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으면서 넓은 면적으로 거기서 이제 보조제동등이 켜지게 되는데요. 저는 정작 볼 수가 없어서 거기에다가 카메라를 좀 부착을 하고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. 이런 식으로. 네.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꼭 밟지 않아도, 네, 회생제동을 높은 단계에 놓으면 엑셀에서 발을만 띄는 것만 가지고도 브레이크 등이 점등이 되죠. 네,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. 네, 아까는 좀 해가 있을 때 그 리어 스포일러에서 보조 제동등 들어오는 거 보여드렸잖아요. 지금은 더 깜깜해져서 거의 초저녁일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보이시는지. 이렇게 킬로미터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. 지금 엑셀에서 발만 띈 거거든요, 회생제동으로. 그러니까 투명한 부분에서 빨간 그 불이 그렇게 들어오죠.
네, 저는 볼 수 없지만 그게 좀 멋있다고들 하더라고요. 아이오닉 6 4륜에는 그 커스텀 모드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EWD 후륜구동 모드가 있잖아요. 저는 이제 그게 약간 세미 드리프트 모드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와인딩 로드에서 이것저것 타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.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좀 달랐는데요.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, 이제 와인딩 로드는 직선과 곡선이 반복되잖아요. 근데 직선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후륜구동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요. 코너에 들어가면은 요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항상 그 구동력이 전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또 다시 직선이 나오면 그때 가서는 후륜구동으로 이제 순수하게 후륜구동으로 바뀌고, 그런 특성으로 봤을 때는 이 차에다가 후륜구동 모드를 넣어 놓은 이유는 어떤 뭐 오버스티어를 내고 이런 종류의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터 2개 사용할 거를 최대한 1개만 사용하게 강제적으로 고정을 시켜 가지고 전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게 기획 의도가 좀 제가 기대하고 생각한 방향하고는 좀 다르구나 하는 점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아이오닉 5는 이제 사륜구동 모드일 경우에는 뒤에 그 테일게이트의 우측 아랫부분에 그 H트랙 로고가 붙어 있잖아요, 조그맣게. 근데 아이오닉 6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아이오닉 6는 사륜을 선택하시더라도 뒤에 별도의 이름이, 아니면 이름을 알리는 그 배지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이제 앞으로는 점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이름을 굳이 겉으로 이제 드러내지 않고. 그래서 저번에 어느 행사장에서 그 이제 현대자동차에 계신 분께 여쭤보니까는 그 방향으로 계속 할 거라고 해요. 그러니까 사륜구동이라고 해서 겉에 추가적으로 표시를 안 붙이는 방향,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H트랙이라는 이름도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H트랙의 H는 일단 현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데요. 또 그 H자가 의미하는 바가 앞뒤 바퀴 이제 구동계통의 축의 그 위치, 그거를 상징한다고 해요. 엄연히 말해서 이 전기차 사륜구동은 거기에 해당하지가 않죠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이름, 예를 들어서 AWD라든지 그런 이름으로 앞으로 불리는 것도 그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 이 차를 향해서 대중들이 보여주는 관심도는 꽤 높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이렇게 옆에서 이 차를 기웃기웃하면서 구경을 하거나, 아니면은 보행자분들이 그러니까 창문을 좀 내리고 가면은 대본에 아이오닉 6라는 이름을 얘기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. 이 차를 향한 관심들이 참 높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한 그 얘기는 이 차의 외모가 좀 사람들의 시선을 좀 이렇게 잡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, 네, 그렇게 해석이 또 가능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차의 운전자 보조 메뉴에서 주차 안전을 들어가면 전방과 측방 안전 항목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주차 충돌 방지 보조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후방만 됐었잖아요. 근데 얘는 측방과 전방까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, 여기도 적혀 있지만은 충돌 위험 시에 경고 및 차량 제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주차 중에 옆방향에 앞방향의 위험 요소가 있을 때에는 이 브레이크 간섭을 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실제로 작동을 해보면 이게 작동을 할 때에는 꽤 강한 힘으로 브레이크를 잡더라고요. 네, 그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아이오닉 6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깥을 보면은 이렇게 좀 답답한 느낌을 주지 않고 탁 트인 느낌을 좀 주거든요. 그게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가능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. 일단 밖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이 벨트 라인이 낮게 돼 있죠. 네, 그런데 차 안에 앉으면 이 바닥에서의 높이 때문에 앉은 높이는 좀 높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그래서 다른 세단에 앉았을 때보다 이 유리 면적이 더 넓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앉아서 바깥 방향으로. 네, 그래서 좀 그런 게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같은 전기차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오닉 5와 6를 많이 비교하실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요. 그 과정에서 좀 생길 수 있는 오류라고 할까요? 네,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뭐냐면 두 차 다 전기차라는 형식은 동일하지만 하나는 SUV, 네, 그리고 또 하나는 세단이잖아요. 그래서 세단은 세단기 비교가 되어야 하고
SUV는 SUV끼리 비교가 되어야지 더 맞는 비교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엔진차였을 때 좀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네, 세단을 보기 시작할 때는 세단끼리 비교하잖아요. SUV를 보기 시작할 때는 SUV끼리 보고, 전기차에서도 그렇게 비교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, 이제 같은 아이오닉 5, 6, 그러니까 같은 아이오닉이라는 지붕 아래에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, 또 마침 둘이 가격대도 이 100만원, 그러니까 언더 100만원으로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둘을 비교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. 그러니까 차의 실내 크기나 어떤 공간적인 면에서 본인의 필요에 맞게 맞는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, 제가 이 차를 리뷰하는 동안에 총 전비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. 네, 4.9가 나왔습니다. 제가 이 차를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태까지 총 그 누적 전비가. 근데 이제 이 결과에는요, 제가 아이오닉 5 때는 5km대가 나왔었거든요. 5.5를 넘는 그런 숫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그러면 아이오닉 5보다 얘가 전비가 못한 거냐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아이오닉 5 때는 제가 와인딩 리뷰를 2군데에서만 찍었었는데, 이 차는 4군데에서 찍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전비를 좋게 하기가 더 조건이 안 좋았죠.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껴졌을 때, 발표된 주행거리 자체는 얘가 더 숫자가 우월하지만, 실제 피부로 느껴지는, 피부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전비 차이는 둘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오닉 6가 더 전비가 좋고 주행 가는 거리가 길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차이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아이오닉 6의 일상 리뷰를 마치면서 좀 총평을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전체적인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은 1년 전에 나온 아이오닉 5와 거의 같은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 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성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파워트레인의 조금 더 완성도, 그 부분에서 1년 늦게 나온 아이오닉 6가 더 좀 발전한 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승이었습니다. 그래서 엔진차 기준으로 세단과 SUV만큼의 차이가 역시 전기차인 아이오닉 5와 6 사이에서도 좀 차이가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, 오늘 날짜로 이제 기아에서 EV6 GT가 발표가 됐잖아요. 같은 eGMP 플랫폼으로 아이오닉 5와 6도 N모델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, 지금 요 일반 모델에서의 그 격차를 N모델에도 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좀 둘이 어떤 빠르기로만 비교를 한다면은 세단 베이스인, 그러니까 세단형 전기차인 아이오닉 6가 같은 N끼리에서도 좀 더 우월하지 않을까,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 봅니다. 제가 지난번 일상 리뷰에서는 많은 내용을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길게 타보긴 했지만, 그때 좀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이 차를 아이오닉 6 사륜구동을 이해하시는 데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